안녕하십니까, 위험 성향인입니다. 지금 시간 4월 11일 금요일이고요. 오후 8시 반입니다. 지난 영상 2025년 나스닥 이렇게 흘러갑니다. 영상에서 얘기한 거는 한두 달 정도 조정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27년도, 28년도까지 대세 상승장 이어질 것이고 2, 3년 동안 상승 파동 나간다 라고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스닥이 며칠 전에 갑자기 하루에 10%, 11% 오르는 상승이 있었고 어제는 절반 정도 되돌리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죠. 이런 무서운 장세, 내일 바로 폭등해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장세, 그리고 나서 또 빠져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장세에서 오늘 내가 매수를 급하게 들어가야 하는지, 포모가 느껴지는데 들어가야 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논해 보려고 합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닥 QQQ 주봉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1파 상승 병행 추세에서 하나를 만들고 이게 깨지는 순간 ABC 이런 식으로 이제 2파 만들고 나서 이제 한두 달 정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쭉 나가는 3파 상승, 제가 항상 얘기하는 3파 상승, 대세 상승을 말을 해왔죠. 그리고 나서 저는 이 정도 크기에 준하는 3파 상승이 쭉 이어질 것이고 그 뒤에도 4, 5 이런 식으로 엘리어트 파동은 1, 2, 3, 4, 5기 때문에 앞으로 3, 4, 5가 이어질 것이다. 앞으로 2, 3년 정도, 8년도, 27년도 이때까지 상승이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관건은 지금 주봉도 장대 양봉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전 장대 음봉 다 잡아먹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정말 찐 상승, 대세 상승 3파 이제부터 시작인가요? 아니면 지금 올라온 게 구라 반등이고 조정파고 한 파동 더 빼고 갈 건가? 이제 그게 중요한 거겠죠. 저는 아직 찐 상승을 논하기엔 조금 이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4월 말까지 조금 더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고요. 5월 정도는 돼야 준비를 다 끝내고 달려나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하반기가 가면 갈수록 점점 상승에 대한 가속도가 붙으면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연말에는 엄청난 수익률을 가져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나스닥이 며칠 전에 10%, 11% 올랐죠. 이게 이제 뭐 구라 반등이라고 하기엔 조금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이게 조정 파동일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우리는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죠. 그러면 베어마켓 랠리가 폐기되는, 정말 찐 상승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QQQ 차트를 보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던 건 여기가 3개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서 390까지 찍고 올라갈 건지, 아니면 그냥 여기 405 뭐 요 정도에서 끝낼 건지, 뭐 요 정도를 얘기를 했었고, 일단 405 요 언저리에서 이제 끝내주면서 반등이 쭉 나왔어요. 그럼 과연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종결을 마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갈 것인지 라고 한다면 저는 아직 잘 모르겠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소 이 조정파의 전체 종결을 논하기 위해선 이 바깥에 하락 추세선 있죠. 계속 우리가 넘지 못하고 물을 매겼던 이 추세선을 바깥에서, 이 추세선을 뚫고 이 바깥에서 못해도 일봉이 한 개라도 안착을 해야 조정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논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그 정도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하락의 리스크가 아직은 조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일단 2022년도 하락을 보고 올게요. 자, 2022년도 이때 1년간 장기 하락이 이루어졌죠. 이때 하락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하락을 맞이했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으로 봤을 때 요거는 대파동 관점이기 때문에 1년 정도가 걸렸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하락은 저는 중파동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중파동이면 저는 한 6개월 정도. 근데 우리가 12월부터 지금 좀 힘든 시기를 쭉 보내왔기 때문에 6개월 정도, 길면 6개월인 거죠. 제가 한 5월부터 괜찮아져서 하반기에 가속도가 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이 파동 규모로 봤을 때도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 파동 모양을 보시면 일단 이걸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 바깥으로 넓어지는 패턴. 우리가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것도 있지만 바깥쪽으로 이제 삼각형이 거꾸로 벌어지는 듯한 모습에서 수렴이 나오는데, 보통 수렴은 5개 정도가 나옵니다. 3개 내지 5개인데 이런 넓어지는 다이아고날 형태라고 한다면 우리가 5개 정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봐야 할 건 하나, 둘, 셋, 넷, 5개의 패턴,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3, 3에 하나, 둘, 3개, 그래서 3, 3, 3, 3, 3, 3을 기억하세요. 3, 3, 3. 그리고 이 3, 3, 3이 첫 번째가 되면서 하나, 둘, 셋, 넷, 5개를 만들고 나서 이 추세선을 뚫고 리테스트하고 대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33으로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 5개 추세선 뚫는 거, 이걸 기억하시고 지금 차트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제가 방금 뭘 기억하라 그랬죠? 333으로 한 개를 만들고 그 다음 5개, 그 다음 바깥쪽 추세선 넘어가는 거 라고 했죠. 근데 보면은 바깥쪽으로 넓어지는 추세, 이걸 첫 번째로 보라 그랬고, 그 다음에 333입니다. 여기가 333으로 이제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개. 2022년도의 사례를 본다면 지금이 마지막 5개를 만드는 것 중에 지금 4번째 파동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한파동 떨어지는 게 남아 있을 수 있겠죠. 이 저점을 건들거나 저점을 살짝 깨는 정도, 그런 구조로서 한파동이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바깥의 추세선 있죠. 이 바깥의 추세선을 뚫어 넘겨야만, 이 바깥에서 일봉이 하나라도 안착해야만 이 조정 전체가 다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보셨듯이 여기 한파동 빠지고 쌍바닥 정도 만드는 그림, 그리고 바깥에 뚫고 리테스트하고 달려나갔죠. 저도 이번에도 그런 파동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파동적으로는 3개 여기가 A, B가 되고요. 마지막 C파동을 바깥쪽이 넓어지는 그런 패턴으로서 하나 둘 셋 넷 5개 5 이렇게 만들면서 3, 3, 5 ABC를 전체 올라온 2022년도부터의 긴 상승 1파에 대한 되돌림을 3, 3, 5 ABC로서 이제 2파를 만들고 나서 이 바깥쪽을 뚫어 제끼면서 3파가 나올 거고, 2027년에서 2028년까지의 기나긴 대세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 개별주를 보는 거는 솔직히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 좀 올라가면 개별 종목 좀 올라가고, 지수가 이렇게 무너지면 어차피 우리가 가진 종목들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지수 중심으로 사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매수를 하고자 한다면 매수할 수 있는 곳은 단 2군데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냥 단타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그냥 밤새 가면서 추세선 봐가면서 분봉 봐가면서 시간봉 보면서 에너지 써가면서 그냥 단타로 깔짝깔짝 소액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이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냥 다 단타라고 보는 거고, 괜히 단타하다가 시드가 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길게 본다고 한다면 그냥 이 추세선을 아싸리 넘었을 때 이 바깥에서 매수하는 게 전 좋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아싸리 V축 한파동 떨어지면 390까지 떨어집니다. 390까지 밖에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 아래 시원하게 아예 한파동 빠진다고 하면 QQQ 390에서 여기서는 풀매수가 되겠죠. 저는 만약에 한파동이 빠진다라고 하면 390이 조정파 종결로 봅니다. 그럼 여기선 풀매수하고, 그래서 조금 깔짝거리다가 이런 식으로 대세상승 나가는 이런 그림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깥에 안착하면 매수하거나, 아니면 아예 내려오면 여기서 390까지 진짜 내려오면, 390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저점을 살짝 깬다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매수의 타점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뭐 매일매일 매달 분할 매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이제 현금을 들고 포모를 느낄 구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차라리 여기서 한 1주 2주 좀 더 지켜본 다음에 뚫고 나가면 차라리 여기서 매수해도 늦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QQQ 440이 뭐 그냥 무너진다 그러면 아래까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하루 만에 내려간다기보단 다음 주부터 해서 4월 내내 걸쳐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겠다의 기준은 뭐 이제 440이 깨진다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의 관건은 450을 넘길 수 있느냐겠죠. 450 넘어서 안착을 하면 그 다음에는 한 470까지도 트라이는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이 추세선 있죠. 이 추세선 밖에서 안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음 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뚫어 올리면서 여기 바깥에서 470 이상에서 일봉 정도가 안착하게 된다면 이렇게 내려가는 리스크는 거의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부터는 다시 봐가면서 주식을 좀 매수할 수 있는 위치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 한파동의 리스크가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매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아래서 매수하거나 바깥에서 매수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QQQ랑 테슬라랑 같이 생각을 잘 해보면, QQQ는 470 정도를 넘어서 안착을 해줘야 거기서 대세 상승을 지금 바로 출발하는 걸 논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저는 테슬라가 올해 연말까지 뭐 $800, 내년 1분기까지 $1000 간다는 데는 딱히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테슬라도 이 구간을 넘어서 일봉 이상에 안착하면 신규 매수를 하는 게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더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 넘어서 여기서 더 사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직 저는 하락 리스크가 아예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이제 반등파 이후에 여기서 한파동이 재차 더 빠지게 된다면 저는 $200 언저리까지도 한파동 빠질 리스크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제 여기 위로 넘어갔을 때 여기서 안착을 하면 $200로 가는 리스크는 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안착해서 사거나, 아니면 $200 언저리까지 내려왔을 때 타거나, 내가 물을 타고 싶으면 여기서 타거나, 아니면 불타기를 여기서 하거나, 아니면 물타기를 $200 언저리에서 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4월 말 여기까지는 힘들 수 있다. 하지만 5월 6월부터는 천천히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는 날아가는 장세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날아가면 좋죠.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이 추세에 걸려서 꼬꾸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이 위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일봉이 안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도 테슬라를 매수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라인이라 생각하고 저도 매수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포모를 느끼지 마시고 그다음에 내가 여기서 물을 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이 위나 이 아래나 확실히 왔을 때 하는 게 좋다. 지금은 무엇을 하기엔 너무 어정쩡한 그런 곳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걸 제가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변동성 지수죠. 빅스가 50 이상으로 튀었을 때 그걸 누가 전부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1등부터 75등까지. 그래서 이번 주 4월 8일 날 52.33을 찍었는데 이게 역대 70위 기록이었나 봅니다. 빅스가 50 이상 찍었을 때 전체를 봤을 때 그 옆에 써있는 건 S&P 500이 그 뒤에 얼마의 수익률을 가져왔냐라고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초록색으로 돼 있으면 전부 이제 수익을 갖다 준다는 그런 의미고 수익을 못 가져왔으면 빨간색으로 보통 이 사람이 정리를 해놓거든요. 1년에서 5년 단위로 전부 봤을 때 빅스가 50 이상 튀었다. 그 뒤로 1년에서 5년치를 봤을 때 한치의 오차 없이 전부 다 수익을 가져왔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자료입니다. 재밌어서 가져왔고요. 통계상 100%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 봤을 때는 빅스가 50 이상 갔던 그런 위기 역사의 한 가운데 있었을 때는 1년부터 5년 뒤에는 전부 리턴이 왔다더라. 이게 S&P 기준이니까 나스닥 지수만 사더라도 앞으로 수익이 더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보는 파동도 어차피 하반기부터 27년, 28년도까지는 엄청난 상승률을 안겨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S&P가 9.5% 올랐습니다. 근데 이건 전형적인 베어마켓 랠리의 특성이거든요. 그냥 하락하는 그런 추세 중에 그냥 쇼커버링이 동반되면서 한 번씩 튀어오르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하루에 가장 많이 올랐던 거 역대 3위입니다. S&P가 9.5% 올랐다는 것은 1등부터 15등까지 봤을 때 이것도 거의 100%에 수렴할 정도로 1년, 3년, 5년 리턴을 봤을 때 S&P가 이 정도의 이제 수익률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 속에 있고 베어마켓 랠리 그 한가운데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길게 봤을 때는 전부 이제 수익률을 안겨다 줄 거라는 거. 왜냐하면 이 위기가 끝나면 대세 상승이 다시 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한 달, 길어봐야 2달 정도 힘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 드린 두 가지 곳 있죠. 그 중에 한 곳이 온다면 돈이 있다면 매수, 없다면 여기가 바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힘든 시점을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